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사랑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니까요. 베이비박스 아시나요? 저는 한 교회 앞에 있는 작은 종이박스에 버려졌대요. 지금은 베이비박스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저를 낳은 부모님이 편지와 함께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우는 울음소리에 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발견해 주셨고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엄마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가출을 했대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는 살려야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서 출산을 하신 거죠. 탯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사님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어서 꼭 좀 제 아들을 보살펴 주시길 바랄게요. 언젠간 우리 아이 찾으러 올게요. 이름은 강한이에요. 이름 바꾸지 말아주세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웃긴 게 이름이 강한이라서 더 놀림을 받았어요. 저는 진짜로 강한 애들과는 다르게 키도 작고 왜소했거든요. 성격도 눈치를 많이 보고 예민해서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저에게는 무척이나 맞지 않았지요. 그래도 저를 이쁘게 본 사람들이 입양 의사를 내비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총 3번의 파양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의사 부부가 저를 보고 너무나도 눈이 총명하다며 입양 의사를 보였나봐요. 누가 봐도 엘리트 집단의 의사 부부가 저를 입양한다고 하니 원장님은 좋아서 바로 입양을 추진했지요. 그런데 딱 1년 뒤 저는 파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심이요. 내 핏줄이 아닌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었다네요. 알고 보니 그 부부는 주택 청약을 위해서 저를 입양한 거였어요. 아이를 입양하면 점수가 올라가니까요. 청약에 당첨된 후에 바로 저는 파양당한 거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8살이 되었어요. 또다시 저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요. 입양한 아이만 3명이었기에 원장님은 믿고 저를 입양 보냈어요. 하지만 1년 뒤 아동 관련한 고소장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관련 기관에서 수사가 나왔고 적합하지 않은 양육 환경이라는 결과로 인해 저는 강제 파양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어요. 그 집에서 산 저는 밥도 못 먹고 맨날 굶어서 살이 5kg나 빠졌으니까요. 3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약을 노리고 저를 입양하려는 사람이었지요. 3번째로 입양 갈 때는 나 안 간다고 죽어도 가기 싫다면서 문 사이로 팔을 뻗어 매달렸습니다. 강제로 질질 끌려간 저는 2년도 안 되어서 또 파양. 한 번만 파양당해도 상처받는 게 당연한데 저는 3번이나 버림받았으니, 아니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것까지 하면 4번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지능 발달이 느리고 언어적으로 퇴행이 온 겁니다. 정신적 충격이 크고 어릴 때 환경이 자주 바뀌면 언어장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쇠약하고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 학교에 가서도 저는 왕따였습니다. 야,
넌 이름이 강한인데 왜 힘은 약하냐? 이럴 거면 니네 부모님은 왜 너를 강한이라고 지은 거야? 야, 강한 쟤 부모 없는 거 몰라? 매화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애잖아.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애들은 제 얼굴을 퍽퍽 때리면서 이름값 해보라고, 너도 우리 때려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때가 저의 가장 힘든 암흑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들은 한 부부가 입양 의사를 조심스레 내비쳤어요. 기관에서는 이미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여러 번 파양을 당해서 병원 치료도 필요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더 이상 아이에게 파양이라는 상처를 안겨주고 싶진 않거든요. 반대를 했나 봐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고, 꼭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싶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입양이 되었고, 그때 만난 게 지금의 부모님이었어요. 아빠는 언어치료센터를 운영하시고,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언어장애가 온 저를 매일같이 병원에 데려가서 함께 재활훈련을 하고 집에서도 저랑 함께 말하기 연습을 했답니다. 저를 처음 본 부모님은 절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비를 잔뜩 맞은 새끼 강아지가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는 것 같다고요.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도와주더라고요.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정말 지극정성이 담긴 사랑으로 저는 새로 태어났어요. 말도 남들처럼 다시 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릴 때 받은 파양이라는 상처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의 경계에 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태였거든요. 사랑으로 극복한 거죠. 몸이 연약해서 무시받는 저를 위해 아빠는 매일 주말마다 저랑 함께 운동을 갔습니다. 살도 찌고 건강해지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낯선 환경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긴장감이었죠. 강한 우리 아들, 어떤 상황이라도 엄마 아빠는 울 아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긴장되는 상황이 닥치면 엄마 아빠가 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해. 저에게 늘 힘을 불어일으켜주는 정말 감사한 양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덕분인지 저는 고등학교에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치료에 전념하고 독서하기 바빴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저의 잠재적 능력이 발휘된 거였어요. 저는 통계랑 수학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과에 가게 되었고 항상 수학 시험에서는 무조건 만점을 받았어요. 영어나 국어는 잘 못했지만 과학이나 수학은 무척이나 잘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저는 항상 100점이었기 때문에 애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애가 공부도 은근히 잘한다면서요. 운이 무척이나 좋아서 수리논술로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그때부터 수학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교수님들도 너는 석박까지 해서 교수하면 참 잘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통계학 교수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하여튼
대학교 1학년 꿈만 같던 시간이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는 행복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촉망받는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다가오더라고요. 자칫 오만해질 뻔한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전 군대에 갔습니다. 육군이었고요. 훈련소는 참 힘들었어요.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은 뒤에 극한의 긴장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요.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을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저로서는 공황장애가 오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다행히 버티어서 훈련소가 끝난 후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심약한 저의 성격을 만만하게 본 선임들이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롭힘의 강도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했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죠. 엄마, 아빠, 나 보러 면회 오실 거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네. 아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죠. 이번 주에 면회 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부탁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간절했나 봐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워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저버리고 죽을 수는 없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를 보는 부모님의 눈에서 걱정이 역력했어요. 우리 한이 군대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지? 남들보다 몇 배로 더 힘들 거야. 힘들 때마다 우리 생각하고 항상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후 떠난 부모님의 모습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부대에 들어간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사단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소식을 선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저에게 전한 겁니다. 강한, 부대 안에 울려 퍼지는 제 이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임의 말을 듣고 바로 사단장님께 가보니 놀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집으로 가던 우리 부모님이 트럭에서 떨어진 철제물들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운전하는 아빠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버렸고 가드레일을 밟고 밑으로 한 바퀴 구르면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진 거였어요. 어떻게 되었냐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된 거냐고 정신줄 잃고 사단장님께 고함치며 물었습니다. 일단 영동신 병원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긴급 유로휴가 열흘을 받고 나간 저는 이미 심정지가 되어버린 부모님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못 살려요? 저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한 건지 방송사에서도 병원에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부모 잃은 심정 인터뷰에서 뭐 할 건데 하면서 깽판을 쳤죠. 그때는 앞뒤 안 보이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특별하겠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더더욱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3번의 파양 끝에 만나게 된 소중한 분들이었거든요.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고 괜히 면회오라고 해서 이 꼴을 만든 거야. 자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울다가 쓰러졌고 군대 관계자분들이 와서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입관이랑 발인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였어요. 저는 친구도 없고 아는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부를 사람이 없었지만 군대 사람들과 부모님 병원 직원과 지인분들이 와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선산에 묻히는 그날은 하늘도 슬펐는지 가을에 장대비가 내리더라고요. 묘를 파주시는 분들도 20년 동안 일원이라면서 가을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도 슬퍼서 우는 거라면서요. 그때 또 얼마나 슬프던지. 전 그때 땅속에 엄마 아빠 관이 들어간 순간 나도 데리고 가라면서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절 말리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니 영화보다 인생이 더 사실적이고 극적이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군대에 복귀한 저는 엄마 아빠가 면회에 와서 저에게 건넨 못다 읽은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내내 걱정했어. 군대 생활 참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 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항상 해내는 사람이잖아. 사랑한다. 어디서 뭘 하든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울 아들. 그걸 읽은 순간 눈물이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장례 이후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흘릴 눈물이 또 있더라고요. 고함을 지르면서 부대 안에서 깽판을 치니 군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저를 끌고 가고 사단장님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냐고. 여기는 군대고 모든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서 저에게 호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서럽던지요. 당신이 뭘 아냐면서 면회 왔다가 집에 가는 길 사고로 부모님을 잃어봤냐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제발 전역시켜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곧 죽어도 전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군대 생활은 지속되었어요. 힘든 훈련에서 열애가 되긴 했지만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난 아침에 눈 뜨기 싫은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디 몰래 가서 죽을 수도 없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역하게 되었죠. 그래도 그곳에 붙잡혀 있었던 덕에 죽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전역하고 보니 텅 빈 집안에 엄마 아빠 물건들이 가득하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엄마 아빠 친척들이 부모님 보험금을 홀라당 가져가 버렸다는 거였어요. 군대 내에서 제가 부모님 서류 관련해서 처리를 못했거든요. 고모가 군대까지 직접 찾아와서 네가 힘드니까 내가 대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서류랑 법적인 문제 해결해주겠다고. 너는
군대 생활에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그게 화근이었네요. 애초에 고모는 저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고 남동생 보험금을 입양아인 제가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때 또 한 번 세상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원래 돈 욕심이 없는 저이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도 복학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정말 어둠의 자식이었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니까 밥 먹는 것도 줄이니 21kg가 빠졌어요. 앙상한 뼈다귀 같았어요. 대인기피증도 심해지고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으니 매일매일 기분이 붕 뜬 것 같았죠. 지인분들이 저를 걱정해서 매일같이 전화를 했지만 그마저도 안 받으니 점점 연락도 끊기더라고요. 복학할 때가 되었음에도 복학을 못한 저는 재적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목숨 걸고 공부해서 들어가게 된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마저 포기할 정도로 제 상태는 안 좋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살았을까요? 어느 날부터 저희 집 앞에 소량의 반찬이랑 편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굶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편지 뒤편에 제 이름이 써져 있었죠. 저는 그때 피해의식이 심해서 반찬에 누가 약이라도 뿌렸을 것 같아서 잔뜩 경계해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찬과 편지들이 꾸준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배고플 때면 집 문 앞에 있는 그 반찬들로 밥을 먹었고요. 밥을 먹으니 힘이 나서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대학도 졸업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저는 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스펙을 가장 안 보는 곳이 막노동 인력소 사무소였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이력서를 써서 냈어요. 소장님과 거기 있는 직원분들은 아니 자네 캠퍼스가 아니라 진짜 이 대학교 본캠 나온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하지. 명문대를 들어간 제가 막노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돈이 급해서 그렇다고 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몸이 힘드니까 부모님 생각도 덜 나고 점점 그날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딱 3년 일했습니다. 돈 번 거는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으다 보니까 수중에 딱 6천만 원이 모여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조금 나아지고 살만하니까 학업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겁니다. 나의 원래 꿈이던 수학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다니던 대학에 가서 문의를 했어요. 제적된 학생도 재입학을 할 수 있냐고요. 천만다행인 것은 수학과가 없어지지 않아서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다시 다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재입학을 했습니다. 입학금을 다시 내서 남들보다 돈은 더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새내기들 사이에서 고학번인 게 창피하고 교수님도 뭐 하다가 이렇게 학교를 늦게까지 다녔냐며 물어보시곤 했죠. 머쓱하게 웃으며 저는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더 이상 막노동이 아니라 학원을 다니면서 알바를 했어요. 돈도 잘 벌 수 있었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지요. 저는 고아였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고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이 참 행복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여전히 집 앞에 오는 편지와 반찬들, 그리고 나를 받아준 학원 선생님까지. 게다가 그 학원에서 저는 천생연분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던 저에게 결혼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 소중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저랑 대학 동문이었고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같은 학원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오빠는 다른 남자들이랑은 다르게 공감 능력도 좋고 사람이 참 따뜻해서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오빠를 만난 나는 진짜 행운이 좋은 여자야. 천사처럼 이쁜 말들을 해주는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저와의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공무원인 그녀의 부모님들이 저의 배경을 아시고는 극도로 반대한 겁니다. 교제를요. 아니, 사람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니?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고아인 남자를 왜 만나려고 해? 아빠도 너희 둘이 연애하는 것은 안 말리겠지만 결혼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해? 안 돼. 굉장히 강하게 저희 둘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오빠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보수적이셔서.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나의 편을 들어주실 거야. 오빠, 지치지 마.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결혼하자고 청혼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렵사리 만나게 된 어머님께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입양 후 부모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받은 사랑은 절대 잊을 수 없고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따님께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절절한 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어요. 어렵사리 낳은 딸 정말로 귀하게 키웠다고, 그러니 자네가 양보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이 날 뻔한 걸 겨우 참고 여자친구는 엄마, 오빠도 소중하게 자랐어. 나만 소중하게 자란 거 아니야.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 엄마가 그런 말 할수록 나만 곤란해진다고. 부모님과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가시방석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빠르게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냥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것은 포기하고 교제도 그만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여자친구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설득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어요. 사실 찝찝하긴 했지요. 어거지로 받아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답니다. 학원 원장님도 이야,
나 몰래 둘이서 사랑을 싹두고 있었구나. 세상에, 이건 몰랐네. 언제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야? 축의금 두둑히 내야겠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도 없고 친척들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에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인맥이 굉장히 넓으셔서 하객들이 많으셨어요. 결혼식장은 큰데 저는 손님이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양가 부모님 자리도 텅 비어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어찌저찌 결혼식은 준비되어 갔습니다. 메이크업, 드레스 등등 하나하나 여자친구와 고르는 게 참 기쁜 행복이더라고요. 다만 그런 행복한 표정 뒤에 근심 걱정은 너무나도 가득했지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웨딩 플래너 분이 저보고 너무 긴장한 게 티가 난다고 웃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이 보기에도 제 얼굴이 경직된 게 보였나 봅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저는 결혼식장에 아내보다 일찍 도착해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신랑 쪽은 정말 텅 비었고 신부 쪽은 복작복작 하더라고요. 학원 관계자분들은 일찍 와서 상황을 대충 눈치채고 제 쪽에다가 축의금을 주시는 겁니다. 아휴, 감사해요.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저기 입구에서 정장을 멋지게 빼입은 장정 10수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누구지? 싶었습니다. 경호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일 맨 앞줄에서 걸어오는 옷을 곱게 입은 한 여자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네가 강한이구나. 내 남편이 너를 엄청 걱정하고 많이 위했거든. 우리 부부가 너 많이 생각하고 걱정했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말을 거니까 엄청 당황했죠. 누구세요? 그때 그 장정들을 비집고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사단장님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군 면회 온 날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저를 꽉 잡아주신 그분이었던 겁니다. 조기 전역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전역하면 너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강한, 잘 지냈나? 사단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몸에 힘이 빡 들어간 채로 말했습니다. 힘 빼고.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자네가 상처를 추스르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왔지. 초대는 안 해줬지만 나는 와도 되지 않겠는가? 오는 김에 같은 부대에서 생활했었던 사람들도 데리고 왔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저의 결혼 소식을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 사단장님이 저에게 와서 실은 우리 부부가 자네 부모님 석에 앉아주려고 왔어. 텅 빈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앉아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너무 고마웠죠. 바로 사단장님은 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아내분도 따로 가지고 오신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사돈댁한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사정을 말씀드렸죠. 놀라셨지만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제 결혼식 하객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 주례가 한참 진행된 후 제가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사단장님께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한이 부대에서 사단장을 맡았던 배환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놀란 눈치였어요. 한이야, 너희 집 앞에 늘 놓여져 있었던 편지와 반찬들 기억하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 부부가 놓고 간 거란다. 부대에서 힘들어하는 널 바라보며 나의 가슴도 찢어질 듯이 아팠구나. 부대에 있는 장병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 다 내 자식 같은데 네가 그리 힘든 일을 겪으니 나도 힘들더구나. 주변에서는 너를 조기 제대시키라고 했는데 사단장인 나는 허락하지 않았어. 네가 집에 들어가면 공허함에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일부러 더 큰 소리 내고 냉철하게 굴었단다. 제대하고 나서도 자꾸 아른거리더라고. 네 생각에 힘들어하는 날 본 아내가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너에게 몰래 반찬과 편지를 보낸 거야.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폭발했고 어린아이처럼 사단장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고요. 사회자분께서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고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미안하긴, 전혀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된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단장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에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네요. 우리는 이제 은퇴도 하고 시간이 많은 노인네들이라네. 그러니 부모가 필요하면 우리를 불러.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강한 자네 부모가 되어줄 수 있으니 알겠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허니문 베이비로 쌍둥이 2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꿈만 같더라고요. 양부모님들도 저희 집에 와서 손녀딸들을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처가댁 식구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으면 결혼 반대 안 했을 텐데 요즘 미안해 죽겠어 라며 이따금씩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시고는 합니다. 사단장님과 아내분께서는 저의 양부모님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제 곁에서 묵묵하게 응원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저는 가정을 꾸려서 더할 나위 없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답니다. 고아라서 항상 외롭고 나의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기도 하네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지금도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와 2딸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
무지개 다리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꺼내며 위로받고 싶네요. 열심히 살았다고, 애썼다고, 노력 많이 했다면서요. 그날을 위해서 부모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기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를 지켜준 사단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살아봐요. 살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